안녕하세요. 원더키 작품 F7입니다. 오늘은 HTC U11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부터 뭔가 시선을 확 잡아 끌죠. 반짝반짝거리면서 바로 들어갑시다. 전면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스펙타클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요즘 베젤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U11 플러스는 좀 덜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고전적인 16:9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화면이 뭐 베젤이 좀 넓어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뒤쪽 이 후면 패널이 굉장히 반짝거리죠. 개봉기 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고전적인 HTC의 방식은 그 메탈 주물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 금속성 느낌이 강하게 만드는 게 HTC의 느낌인데 너무 오래 쓰기는 했죠. 그래서 그 사실 요즘은 다들 메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유행을 다시 따라서 이 글라스 반짝거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다른 색깔들도 되게 이뻐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IP67 방수 방진까지 지원해요. 뭐 밀스펙이 들어간 기계가 있으니까 크게 인상 깊은 점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게 되긴 한다. 전면 홈 버튼에 내장된 지문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잠금 해제해 주시면 돼요. 빠르고 정확해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HTC의 패널은 항상 괜찮은 편이었죠. 얘는 5.5인치의 QHD, 슈퍼 HD5예요. 색깔이 굉장히 정확하고 여기에서 색 온도를 더 따뜻하면 뭐야? 더 따뜻이잖아. 저길 틀렸네. 따뜻함으로 하든지 더 차가움으로 하든지 하시면 되고 sRGB나 생생함 프로파일을 두 개 고를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HTC 센스죠. 요즘은 센스라는 표현을 그 아예 버전에서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센스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앱 중에서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HTC 사진 앱과 뭐 구글 포토가 있다. 그럼 구글 포토만 남겨놓고 HTC 거는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어도 HTC에 최적화는 꽤 좋은 편이었는데 정말 이번 것도 누르면 좀 HTC 10 때도 얘기했지만 요상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떠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사실 제가 구글 포토나 구글 플레이 뮤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진이나 음악 정도는 남겨놔도 됐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쓰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앱 리프레시도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수준이고 앱 크래시가 난다든지 뭐 사용상 오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제 기억엔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HTC U11의 가장 강점은 카메라예요. 뒤쪽에 f1.7에 12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어요. 사실 성능 그냥 사양으로만 보면 f1.6도 아니고 뭐 화소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얘가 DxOMark 모바일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그 픽셀2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상위를 한동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냥 밝은 곳, 어두운 곳 뭐 상관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잘 찍힌다고 보는 게 맞고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색 재현력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것도 아주 좋아요. 동영상 품질도 좋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오디오를 잘 잡아줘요. 다음은 전면 카메라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질 않아요. 예전엔 이게 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삼성이나 LG가 이 기능을 가져갖고 HTC는 이걸 없앴어요. 버튼을 눌러야 되나요? 요건 아니에요. 이렇게 옆을 움켜쥐고 있으면 앞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보여드리느라 조금 약간 부들부들 거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한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 여하튼 HTC 1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OIS에 AF까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카메라인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진 자체는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대신 화소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디테일은 오히려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앱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드를 보면은 요렇게 사진이에요. 사진, 파노라마 사진, 프로 사진,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동영상이에요. 비디오, 하이퍼랩스 비디오, 슬로우 모션 비디오, 그리고 밑은 셀카예요. 셀카 사진, 셀카 파노라마, 셀카 동영상. 이렇게 그룹이 딱 용도에 맞게 정해져 있으니까 원하는 모드를 찾을 때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요즘 기능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모드가 널브러져 있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만든다고 다운로드를 다 빼버리는 제조사들이 있는데 뭐 최적화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오디오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단 최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밑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죠. 스테레오 스피커가 밑에와 이 이어피스, 리시버가 같이 동작해요. 여기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HTC도 3.5mm 이어폰 잭을 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쓰시건지 아니면 밑에 USB Type-C 이어폰 또는 이 변환 잭을 이용해서 옛날 3.5mm 이어폰 잭을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행히 HTC가 유소닉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넣고 이어폰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활성 잡음 취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얘기인데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데 이어폰 자체는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번들 정도예요. HTC는 하이파이라 그러는데 어디 하이파이가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노이즈 캔슬링은. 근데
그냥 비싼 것들 있죠. 뭐 QC 시리즈 그 보스의 그런 거나 아니면 심지어 소니 엑스페리아에 들어가 있는 그 기본으로 내장돼 있어서 전용 이어폰 쓰면 되는 그거보다도 효과가 덜 드라마틱해요. 사실 이게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에 기대를 하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번들에 너무 욕심 부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재밌는 U11의 기능은 이 엣지 센스예요. 양쪽에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가 이렇게 띵띵띵띵 있어가지고 힘을 주면 이게 띵 해가지고 저항 값이 바뀌는 뭐 그런 센서인데 여하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짧게 누르는 것과 길게 누르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짧게 누르는 건 꺼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캡처가 된다. 혹은 다른 기능들을 마구 설정할 수 있어요. 스크린샷 촬영, 카메라 앱 실행, 뭐 어시스턴트, 앱 실행, 플래시, 녹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앱마다 설정할 수 있어요. 앱에서 아까 카메라에서 한 번 하면은 사진 찍히고요. 길게 하면은 앞뒤로 넘어가고 카메라, 인스타그램, 포토 이런 식으로 앱들마다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것도 여기를 눌렀을 때 뭐 이 버튼이 눌린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스펙타클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쓰는데 키기는 귀찮은 것들 있죠. 저는 특히 플래시가 그런 건데 그런 거 할 때 뭐 위에 내리고 이거 누르고 뭐 그러고 화면 끄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잡고 있다가 이렇게 뿍 하면은 플래시가 켜지고 뿍 하면은 플래시가 꺼지니까 이런 거는 쓰면서 상당히 편했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애가 중요한 건데 좀 한 달, 두 달 정도 쓰면은 이거는 정말 습관이 될 것 같아요. 뿍 해가지고 뿍 하고 끄고 키고. 근데 저한테 그거보다 마음에 드는 건 배터리였어요. 3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HTC의 배터리 최적화가 뭐 요즘 좀 나아졌지만 원래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스냅드래곤 835가 10나노로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면 켜짐이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를 가요. 아시겠지만 전 항상 LTE, 와이파이 전혀 안 쓰고 웹서핑을 많이 하는 그 배터리를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뭐 하루는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하루 한 1.271 정도, 1.31이라고 칩시다. 그 정도를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까지는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퀵차이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도 상당히 빨라요. 1시간 40분이면 완전히 충전이 되고요. 다만 뭐 무선 충전이나 고속 무선 충전 그런 기능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넣어줄 수 있을 법도 한데 그 HTC의 내부 설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럴 공간을 꾸겨넣지 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건 그건 안 돼요. 이제 이쯤 했으면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됐죠. 그래서 HTC U11이 어떤 기계인가? HTC 아직 안 망했어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은데 안 망했어요. 안 망했고 새 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구글에 매각한 것도 스마트폰 사업이 아니라 픽셀 그 개발부를 매각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HTC 10과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안 팔렸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사라고 추천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마디로 U11은 스펙타클하고 굉장한 건 없지만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잘 만든 균형 잡힌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 그걸 아주 훌륭하게 해냈어요. 이런 조용조용한 완성도들은 사실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고 직접 써보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써보면 좋아요라고 하는 마케팅은 효과가 없어요. 왜 써봐야 될지를 알려줘야지 써보면 좋아요라고 그러면 그럼 누굴 믿고 쓰나? 그건 환불해 줄 건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3.5mm 이어폰 잭도 있고 전면 카메라에 AF도 냈고 뭐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함께 액세서리류도 훨씬 많은 갤럭시 S8 대신에 이게 결코 싸지 않거든요. U11이. 이걸 사라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남한테 사라고는 못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써야 되겠다. 이건 나한테 했다가 남한테 사라 그랬다.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라는 기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결론이 이런가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좋은 폰인데 사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 물건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반짝거리는 거 좋아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